하드론 원작, 호로비안 나이트, 머리 긴 여자 3부. 형, 저 여자 우리한테만 보이는 걸까? 나는 멍 때리고 있는 호준이 형에게 말을 걸었다. 그러자 호준이 형은 시선을 그 여자에게 고정시킨 채 성의 없는 대답만을 내뱉었다. 뭐라고? 우리가 정말 귀신을 보고 있는 거야? 우리가 무슨 귀신을 볼 줄 아는 영안이라도 갖고 있는지 알아보자고. 그제서야 형은 고개를 돌려 나에게 시선을 맞추었다. 그래서 어떡하자고? 경비실 내려가서 아저씨 불러오자. 어때? 나의 결정에 호준이 형은 대답 대신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경비실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아저씨는 우리의 요청에 짜증 섞인 반응을 조금 보이긴 했지만 이내 우리를 쫓아와 휴게실로 향했다. 아유, 그니까 뭐요? 그 휴게실에서 여자가 보이는지 확인해달라는겨? 근데 그 여자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좀 잘 살펴봐 주세요. 아니, 도대체 뭔디 그려? 우리의 평범하지 않은 요구에도 경비 아저씨는 매우 침착하게 행동했다. 휴게실에 도착한 우린 다시 그 여자가 보이는 지점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그 여자는 기다려주지 않았다.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허탈한 마음에 나와 호준이 형은 긴 한숨을 내뱉었다. 그리고 경비 아저씨에게 무슨 변명을 해야 할까? 잠시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고민했지만 그것은 기우에 불과했다. 경비 아저씨는 의외로 짜증 하나 내지 않고 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아니, 그러니까 저 창가에 여자가 보인단 말이지? 그것도 11시 전후로 해서. 그리고 경비 아저씨는 마치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말을 꺼냈다. 아유, 그 참 귀신 소동이 끝나질 않는구먼. 천도제까지 몰래 지냈는데. 아니, 그럼 아저씨도 알고 있었어요? 정말 이 건물에 귀신이 나타난다고요? 귀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소동이 몇 번 있었지. 그런데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아니, 그런 거 말해서 좋을 게 뭐가 있다 그려. 귀신 봤다고 하던 사람들은 뭐 그닥 신경 쓰지도 않더구만. 뭐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한 경비 아저씨의 말에 우리는 적잖이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찾고 되물었다. 그러고 보니 경비 아저씨 말처럼 그 여자가 우리에게 무슨 해를 끼친 건 없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 건물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귀신 소동이 시작된 거예요? 저 그 옆 건물에 컴퓨터 학원이 들어서기 전에 그 미술학원인가 있었는데 거기서 불이 나가지고 작업실에서 숙식하던 보조교사 한 명이 죽었었는데 그거 알고 있나 모르겠네. 예, 알고 있어요. 그랬구먼. 이 사람이 죽은 사건이라 충격이 컸던가 미술학원이 바로 나가고 몇 달 뒤에 컴퓨터 학원이 들어왔지. 뭐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번엔 우리 건물 7층에 불이 난겨. 그리고 또 사람이 죽은겨. 근데 이번엔 상황이 좀 달랐어. 미술학원 화재는 전기 합선으로 일어난 단순 화재였는데 이 건물 7층 화재는 방화였구먼. 예? 방화요? 그 시기 뭐더라. 그 다이너스티인가 뭔가 하는 다단계 업체가 입주해 있었는데 밤 9시가 넘으면 사무실 문을 닫아버리는데 10시가 넘어서 어떤 남자가 술에 만취한 채로 빈 사무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는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겨. 소방차가 몇 대가 출동했는가. 뭐 사이렌 소리 때문에 그냥 한밤중에 전쟁 난 줄 알았구먼. 순식간에 7층하고 8층이 그냥 홀라당 다 타버린겨. 방화범은 잡혔고 그날 당직이었던 경비원은 근무 태만으로 다음날 잘렸지. 그런데 여자가 죽었다면서요? 그래요. 소방관들이 잔불 처리하면서 여기저기 살폈는데 큰 캐비넷 서랍장 안에 여자가 불이 탄 채로 발견된겨. 뭐라고요? 그럼 여자가 불을 피해서 숨은 거예요? 도망갈 생각도 안 하고? 소방관 얘기로는 이런 일들이 흔히 있다는겨. 여자들은 불을 피해서 그 좁은 공간으로 숨어들었다가 그대로 죽는 경우가 많디요. 순간 나는
포천에서 들었던 소방관 형님의 이야기가 떠오르며 소름이 돋는 듯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당연히 이상하죠. 빈 사무실에 여자 혼자 있었다는 것부터. 그리고 남자가 사무실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를 때까지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 도망가지 못했다는 것도 그렇고. 그럼 자네는 이 상황을 어찌 해석하겠는가? 경비 아저씨의 물음에 내가 잠시 궁리하려는 순간 호준이 형이 입을 열었다. 그 방화범이 여자를 죽였거나 아니면 이미 죽어서 캐비넷에 들어있었던 거군요. 그래, 맞아. 그 당시에는 방화로 숨진 걸로 보였지만 그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뭔가 찝찝한겨. 그런데 나는 그 여자가 흰 천으로 덮인 시신으로 실려 넣을 때 이미 알고 있었지. 어떻게요? 내가 소시 쪽에 나랏밥 좀 먹었거든. 나랏밥이요? 나도 한때 경찰이었어. 험한 일을 겪고 나서 나도 그만두었지만서도 그 나름 3년 동안 사건 현장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지. 짧은 짬밥이지만 흰천에 덮여 실려 나오는 저 여자는 살해당했다는 것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지. 아니, 그러니까 어떡해요? 우리는 다급한 마음에 경비 아저씨를 재촉했다. 여자 시신에서 흰천 아래로 핏물이 줄줄 새나오는 거요. 이건 화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지. 어딘가 흉기로 맞았거나 찔린 거지. 칼집을 낸 고기를 구울 때 육즙 빠져나오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면 돼야. 아저씨, 비유가 너무 잔인해요. 심하게 일그러진 나의 표정에 아저씨는 껄껄거리며 말을 이었다. 사건 현장 나가봐.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지. 아니, 그래서 방화범 말고 살인범 잡았어요? 잡았지. 누구였어요? 방화범? 에? 그럼 자기가 죽이고 불 지른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지. 그럼 방화범이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자 경비 아저씨는 얼굴이 일그러졌다. 방화범 딸. 우리는 경비 아저씨의 말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뭐라고요? 딸을 죽이고 불까지 지른 거예요? 와, 완전 악질 중에 악질이네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했어. 왜요? 들은 이야기로는 그 남자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을 하더랴. 뭐가 이상하잖여. 사람을 죽여놓고는 불까지 지른 놈이 무슨 얼어 죽을 대성통곡이요. 게다가 그 사람은 그 사무실에서 자기 딸을 본 적도 없다는겨. 아무리 만취 상태였다고는 하지만서도 그 텅 빈 사무실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는 게 그 더 이상하잖여. 연기하는 거 아닐까요? 형량 낮춰보려고. 그런데 당시에 그걸 지켜봤던 사람들 이야기로는 진짜로 슬퍼서 우는 것 같다는 거요. 형사들도 고개를 갸우뚱거렸으니까. 그래서 판결이 났어요? 방화에 의한 치사 혐의로다가 15년 받았다고 하더만. 그런데 나는 그 판결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단 말이오. 암만 생각해봐도 그 남자가 죽인 것 같지가 않단 말이지. 정황상 그 남자가 딸을 죽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그 현장 상황만 종합하면. 근데 살해 동기가 그 다단계에 빠져있는 딸이 말을 듣지 않아서라고 하는데 살해 동기 치고는 너무 약하잖여.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불을 지른 그 친구는 변변한 직업도 없이 그냥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며 매일 술에 빠져 있었나 보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 마누라가 돈 한 푼이라도 벌어보겠다는 생각에 다단계 회사에 발을 들여놓은겨.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가 마누라가 딸까지 끌어들여 사업을 이어갔지. 근데 그게 생각처럼 쉽게 되겠는가. 마누라는 몇백이란 돈을 깨먹고는 딸내미만 남긴 채 도망가 버린겨. 남자 입장에서는 눈깔이 뒤비져 있었을 텐데 그 딸내미마저 자기 말도 안 듣고 혼자 회사를 나올 생각을 하니까 충분히 불을 지를만 하지. 제가 생각해도 충분한 동기가 될 것 같은데요. 불 지른 것까진 이해한다 쳐도 그 살해 동기로는 부족해요. 게다가 또 하나의 이유로다가 그 사람이 딸을 죽이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지.
그게 뭔데요? 경비 아저씨는 잠시 여자가 서 있던 창가 쪽을 바라보더니 말을 이었다. 그 딸내미가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이유, 다이너스티라는 다단계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하나 돌고 있었거든.